조낙타의 우당탕탕 창업 도전기. 별로 조회수는 안 나오니까 오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컨디션도 오늘 별로 안 좋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게 해외 구매 대행인데, 혹시 Q10이라고 아시나요? Q10이라고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해외 사이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11번가, 티몬, 위베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마켓. 그런 쇼핑몰 사이트예요. 그 일산에서 Q10 해외 구매 대행 강의를 한다길래 거기를 한번 또 갔습니다. 거기도 5만 원 내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실제로 Q10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는 강사가 이렇게 한 강의 듣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4-5명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거 팔아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결국은 또 강의팔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부동산 경매 이야기도 그렇고 이 해외 구매 대행 강의도 그렇고 실제로 현업을 뛰면서 강의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강의팔이었어요. 강의팔이. 뭐 어쨌건 그렇게 강의를 듣고, 그게 일반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물건을 네이버 최저가로 만약에 샀어요. 사서 재포장을 한 다음에 해외로 다시 발송을 해주는 건데, 해외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물건을 살 때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주문하면 보통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컴플레인이 안 걸리나 했는데 컴플레인이 안 걸린대요. 걔네들은 뭐 며칠 정도 늦는 것들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물건만 빨리 받아서 발송만 해주면 된다. 그 대신에 그런 아이템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랑 뭣도 모르고 그래 이거다 라고 시작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조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졌냐. 첫 번째 실패 원인은 우리의 체력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그리고 친구는 심지어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으로 매일매일 만약에 주문이 들어와서 우리가 또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를 하고 택배 받아서 박스 재포장하고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사무실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거의 상주를 해 있어야 돼요. 근데 점점 체력이 지치다 보니까 평일은 거의 뭐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중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저녁에 잠깐 만나는 정도였고, 주말에도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템 어떤 거 팔지 고민을 하는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뭘 팔았냐? 저는 자동차 업계에 다니니까, 장기 렌트카 쪽이니까 자동차 관련된 용품을 좀 팔아보자. 있잖아, 뭐 자동차 안에 넣는 컵홀더, 뭐 향수 이런 거, 그리고 뒷좌석에 뭐 설치할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품 페이지 만들고 좀 괜찮아 보이는 단가 한 4-5만 원 정도짜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용품으로 하자. 근데 아기 용품 중에서 그나마 좀 예전에 성공했던 게, 성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아기 체온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용품들도 많이 올렸었는데, 뭐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갑자기 Q10으로 문의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 마스크 한창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온도계도 엄청 많이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Q10에 그때 친구가 올린 글 보고 판매자 그 게시판에 글 자꾸 남기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데. 잠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안 한다 그래서 바로 글을 다 내렸는데, 이렇게 서로 상품 페이지 구상하고 글을 조금씩 올렸는데 일단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당연히 없죠. 글 몇 개 올린 적도 없고, 그리고 이미 모든 용품이 다 그 선점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이 판매자들이 선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입 이렇게 신빙이 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자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왕 시작한 거 상품 페이지 몇 개 계속 올리면서 하나라도 한번 팔아보자. 이 단가 계산을 했을 때 그 해외로 박스 보내고 택배비 나가는 게 꽤 비쌌어요. 한 5-6천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물건 사서 네이버 최저가로 샀을 때 택배비, 그리고 해외로 보낼 때 또 박스를 따로 사야 되고,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 송장 프린트할 프린트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친구랑 상품 페이지 뭐 팔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냥 막 올린 거야. 근데 좀 그때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으면 이거 더 난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컴퓨터, 노트북 서로 친구랑 한 대씩만 있었지 아무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일단 하나라도 그냥 주문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완전 무대뽀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품 페이지를 만든 것도 꽤 오래 걸렸는데 그냥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사이트들 보면은 갖다 긁어서 썼어도 됐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좀 잘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막 그림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지고 와서 PPT로 만들고 그 상품 페이지 올리고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요즘은 뭐 AI나 자동으로 이렇게 막 올려주는 데도 많잖아요. 뭐 상품 뭐 100개, 200개 한꺼번에 올려주고 뭐 그런 사이트들도 많은데 그때는 정말 한 땀 한 땀 노가다를 해서 올렸죠. 그렇게 또 한 2달, 3달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결국은 판매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그 Q10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진짜 많아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카카오 대리운전 했을 때에도 수수료가 거의 한 40% 정도 떼갔단 말이에요. Q1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매자가 등급이 낮으면 수수료를 많이 떼가요.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수료를 조금씩 떼가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신입으로 이렇게 신규로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주문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슬슬 포기를 한 거죠. 이거 안 될 것 같다. 야 이거 팔아봤자 하나 해서 뭐 몇천 원 남나?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음속 한편으로는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런 걱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회사를 안 다녔으면은 거기 상주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문이 만약에 들어와도 우리가 회사 업무를 하고 원룸 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들었다.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방치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야 이거 Q10 아닌 것 같다. 뭐 했는데 뭐 판매도 안 들어오고 팔아봤자 얼마 안 남는데 굳이 할 필요 있나? 이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면 다 그런 거죠. 무작정 뛰어드는 거는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고 너무 만만하게 봤다. 그렇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매달. 친구랑 저랑 15만 원씩 계속 내다가 그 돈 내는 것도 까먹습니다. 이제 방도 잘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와중에 친구가 그 와이프한테 원룸 계약을 한 걸 걸립니다. 저희가 몰래 했거든요. 그 보증금 500 마련한 것도 250만 원씩 냈는데 친구가 그걸 당연히 와이프한테 얘기 못하죠. 그게 걸려버렸어요. 등짝 스매싱을 맞고 제가 친구네 집에 한번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그 배우자가 저한테 보통은 저를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누구 친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낙타씨 방 언제 빼요? 와 저 바로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방을 뺄 지경까지 왔습니다. 월세도 계속 밀리면서 보증금 500에서 30만 원씩 계속 까지고 있었어요. 월세를. 돈을 안 내니까 한 6개월 정도 원룸을 폐허시켰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고 활동을 안 하다가 또 이제 약간 회사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친구랑 그 얘기를 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그 친구랑 밥 먹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성인용품점이 있는 거예요. 성인용품점. 그래서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석대로만 팔면 돈 벌기 힘들다. 성인용품점 어떠냐? 라고 해서 무작정 그 성인용품점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니까 그 약간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성인용품점인데 간판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에 막상 처음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매대 판매대만 몇 개 있고 물건만 이렇게 어설프게 쌓여 있는 정도인데 좀 재고들이 다 낡아 보이는 거예요. 다 오래돼 있어. 그리고 그렇다 해서 가격도 엄청 싼 것도 아니에요. 사장님이 딱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경하는 척 하다가 한번 물어봤죠. 사장님 이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뭐 떼서 도매로 해서 가지고 와서 팔면 얼마 정도 남냐? 무작정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친구랑 그냥 기웃기웃 구경하면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아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다. 그리고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것보다 무조건 온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온라인으로는 뭐 다른 물건은 그냥 팔 수 있는데 성인용품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이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무슨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창 할까 말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도 대실패. 나중에 판매글이 하나 왔어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또 그때는 이미 원룸을 뺀 상태였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판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질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글 내렸죠. 내리고 다 접었습니다. 근데 뭐 보증금 그래서 돌려받은 게 한 200만 원 돌려받았나? 친구랑 100만 원씩 다시 나눠가지고 막 그렇게 막 돈을 엄청 많이 날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꽤 재밌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교훈을 2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는 게 짱이다.
그러니까 현업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벌지만 나중에 강의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로 무작정 일단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 직장인으로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냥 갑자기 친구랑 그때 원룸 잡았던 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투잡 이야기는 한동안 또 그만할게요. 그 외에도 또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일락 다 하셨으면 1포스팅.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뭘 해야 된다? 글을 써라. 감사합니다.